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덧 이번 주면 2월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는 우선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도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낸 종목들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단연 돋보이죠. 네. 연이틀 11%대 폭등을 나타냈고 지난 한 주 동안에만 33%가량 오르면서 이제 바닥을 쳤나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가 매수 시기다라고 외치기도 했고 아직은 아니다 해서 의견들이 엇갈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들고 있던 이들에게 수익이 안겨지는 시기로 결실을 맺어서 상당히 반갑기는 합니다. 문제는 또 지금부터일 거예요. 네. 뉴욕이나 국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가가 중요해질 겁니다. 저희 많은 이슈 담았으니까요. 지금부터 같이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말 동안 지난주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지난주의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보죠. 요즘 코스피는 돈줄이 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국내장에 투입하고 있죠. 2,500선 바로 목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선으로 여겨지는 201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일단 코스피 0.6, 코스닥은 0.3% 지난 금요일 올라섰고요. 1월의 코스피 상승률들을 한번 쭉 보시면 딱 4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4거래일도 보시다시피 떨어질 때 낙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죠. 코스피는 1월 동안 지금 1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외국인의 매수 덕분입니다. 외국인이 정말 공격적으로 국내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1월에는 1월 19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 대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11거래일째 연속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섹터로 봐도 호재성 혹은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의 이슈가 계속 들립니다. 지난 금요일은 삼성전자의 이 D램 가격 하락세가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1% 정도 올랐는데요. 이게 홍콩이나 일본 대비 우리증이 비교적 견조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었던 이슈로 보시면 해운동맹 2M이 해체됐다라는 소식에 해운주들의 급등도 돋보였고요.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 부분의 성적이 상당히 호평을 받으면서 클라우드 관련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실적도 많았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기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형주들의 실적도 쏟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그 여파가 이어질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에 대한 호평이 많이 나왔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체 연간 실적은 괜찮았는데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오늘 시장의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올랐던 쪽 상승률 상위권에 챗봇과 로봇, 웹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도 계속 올라갈 때는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날은 조선과 정유, 건설, 기계 등의 반등도 눈에 띄었네요. 자, 특징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눈에 띄는 종목들은 꽤 있었는데 그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그만큼 상승하는 종목 수가 꽤 많아졌다라는 게 눈에 띄었죠. 상승 업종의 다양화가 나타나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 방향성이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는가를 고민하게 되고요. 여러 종목과 섹터로 수급이 분산되다 보니까 상승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방점이 되겠죠. 어느 쪽으로 시장이 방향을 잡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찌됐건 꽤 많이 올라온 1월이고 그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들 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들이 많은데 점검하시죠. 월 말, 월 초이다 보니까 지표가 많이 쏟아집니다. 요즘 경기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죠. 각국의 제조업이나 비제 PMI가 나올 텐데 이 부분 잘 점검하시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FMC 목요일 새벽 2시경에 나올 겁니다. 그 내용 이날 저희와 함께 전달 받으시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또 내일 나오겠죠. 확정치.
컨퍼런스 콜에서 캐펙스 컷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하는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오늘 장에서는 신규 상장주 중에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들어오게 되는데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에 다 연결 지어볼 수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지금 워낙 AI가 이슈가 뜨겁다 보니까 관심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애플, 포드, 스타벅스와 같은 주요 업체들의 실적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좋은 변화들은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통화 정책도 금리 인하 쪽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방역 정책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수요 회복,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로 이어가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타격이 결국에는 감산으로 이어져서 공급 축소, 가격 상승, 지수 상승 이렇게 희망회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이 빨리 반영은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목소리 많이 나오네요. 경고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CPI를 좀 떨어뜨리는데 일조했었던 이 중고차 가격 지수가 다시 1월 들어서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PI에서 이 중고차 비중이 한 4%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CPI가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 결국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살짝 등장을 하고 있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날도 올라섰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그중에 나스닥의 초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이 상승을 이끈 것은 결국은 테슬라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12월 PCE가 예상치에 부합했고 11월 대비해선 조금 낮아졌고 물가가 잡히나? 라고 봤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그러니 장 초반에는 이것을 받아들여 보합권의 시작을 나타냈다가요. 테슬라가 급등하며 또 전기차주의 초강세가 나타났고요. 결국 지수가 상승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다만 장 후반에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왔고 인텔을 비롯한 반도체 쪽에 타격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내용 들여다볼까요? 전기차가 난립니다. 테슬라가 이틀간 각각 11%씩 올라줬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 전기차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전기차 사업을 대중화시키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전기차 섹터 전반을 조금 끌고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리비안도 8% 이상 올랐고요. 루시드가 놀랍습니다. 장중에 98% 급등이 있었고요. 그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은 했습니다. 43% 상승으로 끝이 났죠. 니콜라나 혹은 충전 쪽의 퀀텀스케이프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AI 이슈가 뜨겁네요. 버즈피드라는 종목이 기업이 오픈 AI와 맞손을 잡는다라는 이슈 속에 125% 오르고 그 다음날 85%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AI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가 도드라졌고요. AI 쪽이 주목받을 때마다 AI의 최대 수혜로 여겨졌던 엔비디아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이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 전반이 내려간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만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인텔이 실적 이슈로 인해서 6% 이상 빠졌고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좀 더 심화되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KLA는 실적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AI 관련 이슈가 이미 조금 많이 반영이 돼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브릿지텍이나 코난테크놀로지가 추가 상승을 나타냈는데 저 내용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봐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AI 관련한 이슈가 쏟아졌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AI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또 추가 관심을 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테슬라 보시면 정말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급락이 나와서 모두를 치를 떨게 하더니 단숨에 1년치 빠진 것을 한 달에 만회하는 흐름이 보이네요. 빠질 때는 경기 침체다, 화재다, 오너 리스크다, 5만 가지 이슈가 들러붙었다가 올라갈 때는 과매도. 결국에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이것이다 라는 충성도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네요. 지난 한 주 동안 33% 올랐고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점 대비 벌써 70% 정도 올랐다 보니 말들은 많습니다. 수익성 포기하며 가격 인하한 건데 정말 괜찮겠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다만 주문 강도가 가장 중요한 척도로 봤을 때는 가격 좀 낮췄다고 주문이 폭증하는 테슬라 매력 있다라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전기차를 극찬했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다라고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관련한 밸류체인 국내 업체들 한 번쯤 아이디어를 살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체크하시죠. 자, 이슈들 산업뉴스 빠르게 보시면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하는데 동참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자립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 내에서 피델릭스 등의 종목들은 강세 움직임도 나타냈죠. 중국도 이에 질세라 너네가 반도체? 그럼 난 태양광 이런 느낌입니다. 태양광 기술 수출 제한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또 태양광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나솔루션, OCI, S에너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트레이딩 관점 혹은 이슈성으로 봐야 되는 뉴스들은 이 정도만 정리하죠. 대통령실에서 UA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투자는 어음이 아니고 현금으로 들어왔다. 이거 조만간 어떻게 쓸지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또 UA 관련한 이슈가 뜨겁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AI 관련 이슈는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리커창이 상해시 정부 적극적인 소비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스마트 가전이라던가 자동차 쪽이 되겠는데요. 소비 관련한 이야기가 중국에서 계속 나오는 만큼 춘절이 끝난 지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 앵커가 그 부분 짚어주신다고요. 네, 춘절이 끝났습니다. 일주일간의 긴 연휴였는데요. 21일부터 27일까지였죠. 그리고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하고 나서 처음 맞는 춘절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보복 소비가 제대로 터졌다고 하는데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나 영화 같은 각종 소비 지표가 두 자릿수 급증을 나타냈습니다. 대형 쇼핑몰의 방문객과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각각 15%, 29% 증가했다고 하고요. 자국의 관광은 2019년 대비해서 약 89% 회복했습니다. 특히 영화 부분이 크게 성장에 기여를 했는데요. 영화 흥행 수입이 일주일간 1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특히나 7년 만에 티켓값을 우리 돈으로 치면 530원 정도 인하한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두 영화가 이 흥행을 견인했습니다. 장인모우 감독의 만강홍이라는 영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SF 재난 블록버스터 유랑지구 2가 흥행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춘절에서 상당한 급증이 나오면서 5월에 있을 노동절 해외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이제 리오프닝에 한 번 더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줄 이슈죠. 오늘부터 27개월 만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실내에서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이 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헬스장, 백화점 등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이제 자율적으로 되는 건데요. 하지만 병원이나 의료기관 그리고 약국 등등 예외적인 시설도 있는 만큼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 지하철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지하철을 탑승한다던가 버스를 탈 때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만 합니다. 지자체별로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이 벌금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고 5월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남은 건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바로 7일간의 격리 조치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스크 시대가 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주어졌는데요. 뉴시스 기사를 좀 참고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를 보시면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자율이 되면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중국 쪽이 될 텐데요. 춘절 이후에 중국 내에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고 새로운 변이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걱정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자 현황을 보면 최근 2주 동안 확진자 중에서 중국발 확진자가 60%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1월 31일 내일까지였던 이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한 달 더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면 하관이 드러나게 되죠. 풀 메이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등 여러 유통업계가 발빠르게 색조 화장품 마케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11번가 자료를 좀 참고해 봤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판매액을 보면 3일부터 16일까지 색조 화장품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1%가 늘어났고요. 특히나 이 쿠션 팩트가 612%, 메이크업 베이스 등등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완전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WHO에서 지난 27일에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오늘쯤으로 이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 대기업들도 사내 방역 완화에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스크 업체들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특수를 누리고 이 사업에 뛰어든 마스크 제조업체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견조한 지금 중견기업들에 비해서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도산에 대한 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서는 이제 코나, 안면 윤곽, 그리고 보톡스 필러 등등 여러 가지 성형이나 시술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체크해봤던 부분인데요. 중국이 일본과 우리나라에게 보복성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일본만 비자 보복 조치를 해제하겠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기에 또 상응하는 조치다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나의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쪽은 리오프닝이 되겠죠. 섹터도 다양합니다. 여행, 항공, 쇼핑, 호텔, 카지노, 식품, 화장품, 미용과 의료기기까지 될 텐데요. 여기서도 제가 좀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랑풍선 30%, 티웨이홀딩스 같은 LCC 쪽이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이마트, 신세계, 카지노까지 다 강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상당한 상승세 나타냈는데 미용, 의료기기가 최근에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적어봤고요. 이미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 섹터가 있는지도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쪽도 궁금하네요. 많이 올랐는데 더 갈 수 있을지도 잠시 후에 리오프닝 전략 유창희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눈에 띄는 섹터들이 있어서 그거 짧게라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컨셉은 이겁니다. 미국에선 괜찮은데 우리도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건설 기계와 피팅을 골라봤습니다. 건설 기계부터 좀 더 살펴볼게요. 건설 기계는 미국의 캐터필러의 질주를 보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 사이에 주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일본에서도 굴삭기 업체인 고마츠가 한 달 사이에 주가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이들의 강세 움직임 눈에 띄죠. 그리고 공통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캐터필러의 강세가 조금 진행이 됐을 때 11월 23일에 산업재는 왜 미국에서 오를까라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인프라 법안 영향, 그리고 성장 산업의 부상, 리슈어링과 중국의 리오프닝,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갖고 미국의 건설 기계 산업재 쪽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들어서 계속 인프라 법안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관련해서 굴삭기 업체들 비롯해서 좀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었는데요. 중국의 건설기계 섹터가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센스증권에서 건설기계 업종 펀더멘탈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았고요. 중국의 연휴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를 보면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말은 즉슨 결국 중국이 부동산 부양책을 강력히 내놓지 않겠는가입니다. 중국의 주택 가격도 보시면 정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거기서 살짝 이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공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쓴다? 건설 기계 쪽에 모멘텀이 충분히 될 만하죠. 그래서 지금 건설 기계가 조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각종 땅을 파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두가 되고 있는 UAE도 그렇고요. 인도 쪽도 그렇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각각의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 더해진다면 당연히 건설 기계 섹터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진성TC, 대창단조 등의 종목들 1월 들어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진성TC가 10% 정도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랠리로 이어지길 바라보겠고요. 피팅도 살짝 보고 가죠. 우리가 에너지 쪽 얘기할 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하는데요. 업스트림은 이 탐사와 생산 쪽입니다. 이 부분이 부각될 때는 관광주가 좀 더 탄력을 받고요. 미드스트림은 운송, 다운스트림은 소비자에게 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전 과정에서 피팅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피팅은 조선 플랜트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구조물에 들어가는 관이음새입니다. 작년경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피팅 관련주들은 작년 9월 이후 정말 시장에서 크게 밀려났습니다. 소외받았었고 1월에도 다른 종목들 잘 갈 때 별로 못 갔어요. 그런데 최근 한 3거래일간 분위기가 꽤 괜찮으면서 상승률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피팅이 더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네요. 일단 해외 전방 산업은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원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UAE 가스전 수주 모멘텀이나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그리고 조선 플랜트 수주를 받아가는 걸 봤을 때는 피팅 쪽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트랜스오션 같은 종목은 피팅의 전방 업체이거든요. 3개월 사이에 주가가 80%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피팅주 지금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봐도 될 것인지 건설기계도 시간이 되면 질문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섹터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희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월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흐름이 연말까지만 이어지면 모두가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월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예상보다 강한 반등이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여러 호재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게 이렇게 환호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목요일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네. 목요일 새벽에 FOMC가 이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금리 정점의 논란을 매듭을 지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그 전후로 해서 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확대된다고 해서 뭐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를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아직 한 달이 끝난 건 아니지만요, 거의 7조 원 가까운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한 달만 한 6조 9천억 정도 네. 매수를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그 6월 달까지 보면은 누적 순매도가 한 13조인가 14조 이상이었는데 그 절반 이상을 단 한 달 만에 맞아요. 매수를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뭐 반도체나 은행에 이어서 뭐 자동차, 뭐 2차 전지 시장 전반적인 매수세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 만약에 FOMC 우려감이 우리가 그동안 예상을 그러니까 그동안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것처럼 시장에 해석을 해준다라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한 2,500에서 한 2,550포인트대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쳐도 한 3에서 5% 정도의 네. 추가적인 상승을 좀 대비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최근 이틀 동안 20%, 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한 달 동안 70% 올라왔어요. 엄청나요. 물론 이제 뭐 12월 달에 200달러 한 게 1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올라온 것이라서 아직은 뭐 12월 하락한 걸 다 되돌린 건 아니지만, 근데 1년 빠진 걸 한 달 만에 올려버리니까 약간 이래서 테슬라 하나? 이래서 빅테크 포모가 생길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페이가 100% 이상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저점 대비로 따지면 한 70, 80% 올라왔어요. 물론 고점에서 보면 여전히 70% 이상 하락을 했지만,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보면 여전히 한 6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뭐 그게 좋다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2차 전지의 흐름을 좀 더 이어간다라면 증시는 충분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2차 전지를 추격해서 매수할 게 아니라 조금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좀 현금화하시는 전략을 갖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0 이상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주식을 적극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간 흐름을 좀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는 바로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놓일 수 있고요. 기간 조정 중에는 또 종목별 장세의 흐름들을 좀 대비하면서 좀 현금이나 주식 비중이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등 시 조금 비중을 좀 줄이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자라는 전략이고요. 챗봇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리고 뭐 버즈피드 이런 종목 보면 120%, 85%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얼마나 이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또 대통령까지 코멘트를 더하다 보니 또 올라갈까요? 보유자 어떻게 해요? 저는 팔아야 된다 보고 있어요. 네. 제가 그때가 2주 전이죠. 구정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AI 관련해서 그때는 투자를 해볼 만하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네. 말씀드렸었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잘 올라가긴 했는데, 지난주 후반에 보면은 약간 이제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스크래치가 좀 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10% 빠진 종목들이 네. 꽤 있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라면 여기서 이 섹터를 나쁘게 보는 뜻이 아니라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그럼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동참하기에는 조금 실익은 없다. 다만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기대감이었다라면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러면 그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색깔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I 관련해서는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쪽으로 좀 확산되거나 금융 서비스 쪽으로 확산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흐름들이 보여줬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섹터로 좀 확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을 포착할 수 있다라면 상관은 없는데 포착하기가 좀 힘들다라면, 왜냐면은 갑자기 오르는 것이니까 미리 선점하고 있지 않다라면 추격 매수했을 때의 수익 기대감, 반대로 그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은 실익이 그렇게 높진 않다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더 갈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또 이익을 챙기면서 남은 건 또 까치밥으로 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코멘트 살짝 하나만 주실까요? 짧게. 뭐 이제 여러 이슈들이 좀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그
제 용어가 좀 까먹었다. 보호예수. 네, 보호예수 죄송합니다. 보호예수 물량도 이제 해제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리 우려감들이 있을 걸 말했는데 우려감은 크게 없는 거 본다라면 좀 제한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반등. 그렇다고 해서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100만 원 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올라온다라면 LG 에너지솔루션이든 삼성 SDI든 다른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올라온다라면 반등 좀 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간 전략을 계속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다시 노려볼 타이밍 같이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충절이 끝났습니다. 리오프닝주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또 방역은 계속해서 강화를 연장하는 움직임이고 중국도 반한 감정이 세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럼 어떻게 잘 풀어지시겠죠. 뭐 영원하진 않겠죠. 네, 뭐 근데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1년, 2년 가겠습니까? 뭐 일본은 풀어줬다고 하는데 뭐 일본보다 조금 좀 뒤늦게 풀어지는 것뿐이지 아예 안 풀리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이슈들은 증시의 하방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최근 2달 동안. 특히 1월 달 같은 경우도 약간의 차익 조정이 나오려고 했을 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와주면서 시장을 방어해주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AI 로봇 성장주들이 움직였었던 것처럼요. 어쨌든 왜 그러냐면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2, 3년 동안 저축해 놓은 돈이 827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전 세계 이제 소비 시장으로 이제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뭐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여행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면 한 3월, 늦어도 한 5월 되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계획 잡고 내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국내 여행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여전히 저는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특히 뭐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카지노. 네, 네.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단거리 노선은 계속 늘어날 수 있죠. 저희도 뭐 좀 계획을 좀 잡고 있지만 장거리보다는 좀 가까운 지역을 계속 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아무래도 LCC항공사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유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 네. 환율도 워낙 강세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뭐 제주항공, 진에어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주 전략 기존의 카지노 면세 쪽에 힘 더 실어 주셨습니다. 체크하시고요. 피팅주도 타이밍상 3거래일간 올라오니 분위기 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빠질 때 또 가열차게 빠졌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괜찮은지요? 뭐 계속해서 조선업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못 간다고 하더라도 LNG선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도 좀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에너지 관련해서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당장 이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피팅이나 밸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이제 그 태조 이방원 이슈가 있었을 때 피팅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던 이슈로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소강 국면에 놓여 있다가 최근 증시가 좋으니까 같이 순환매 관점에서의 어떤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저는 이 피팅 업체들은 많은 기업이 여기 진출해 있는 건 아니에요. 소수 기업이 거의 과점 형식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이게 신규로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성강밴드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개장용 피팅의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짚어주셨고요. 지금 관심 가져도 된다. 오케이 사인 받았습니다. 자, 이제 창의스픽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리오프닝과 연결되는 네. 쪽이네요. 마스크 벗고 피부 관리 시작한다. 보톡스 필러 수요 증가 기대. 종목이 그럼 보톡스 쪽일까요? 네, 뭐 저는 그쪽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이제 부분 해제, 거의 뭐 해제나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병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니까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소비에서 쇼핑, 여행, 또 미용, 의료기기 관련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제가 12월 말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오스템 있습니다. 임플란트 저희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너무 좋은 수익 나고 네,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필러라든지 보톡스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났을 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좀 조급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화장품으로는 바로 변화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사를 네. 성형수술을 받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런 주사를 통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뭐 휴젤, 메디톡스 많이 좀 올라오긴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좀 더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플러스 같은 기업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미 중국에 필러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약간 개발 그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앞선 기술로 제품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여전히 좀 우상향 기조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와 메디톡스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과 눈여겨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네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